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동사에 이어서 시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조동사 열심히 공부하셨죠? 추측의 조동사라는 거, 가정의 조동사라고 하는 것, 가정법으로 가기 위해서 손기술이 들어가는 뉘앙스를 결정하고 톤을 결정하는 게 바로 조동사라는 거. 거기까지 하시면 키워드는 제대로 파악하신 겁니다. 맥을 잡으신 거예요. 그럼 손기술이 들어갔으면 이제 나머지 발기술을 배워야 되겠죠. 손과 발이 합쳐져야지 완벽한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판승을 위해서 가봅시다. 오늘은 발기술, 시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시제 역시도 12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12시제라고도 배웁니다. 모든 사람이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를 배웠다면 모두 이 12시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공부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유독 시제가 저희 한국인들에게 다는 아니지만요. 한 3분의 1에서 많게는 한 40% 되는 학생들에게는 어려움을 주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냐면 학교 시험에서 항상 시험 문제를 내보면 시제를 맞추는 학생들이 한 반 가까이는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반은 항상 틀린단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시제가 어렵거든요. 어렵다. 얼마나 어렵길래 반 정도만 맞는 걸까? 진짜 어려운 것들은 정답률이 훨씬 떨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핵심은 이겁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모호합니다. 왜요? 우리는 수천 년간 중국에도 4대 문명 중 하나가 있었죠.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중일로 대변되는 우리 동양의 문화는요. 농경 문화였습니다. 비옥한 땅이 있었고요. 정착할 땅이 있었고 거기서 마을을 이루고 살 사람들이 있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 농사를 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함께 모를 심고 함께 추수를 하고 함께 겨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우리 동양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우리 동양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시간 자체가 만약에 유한하다고 느꼈다면 우리는 더 서둘러 더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그 말이 아니고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는 농경 문화다 보니까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여유롭죠. 여유로우니까 때가 되면 다 곡식이 있는 거구나. 때가 되면 다 추수할 때가 되는 거구나. 때가 되면 눈이 오고 때가 되면 다시 봄이 찾아서 다시 씨 뿌릴 때가 되는 거구나. 시간은 천천히 흐르는 거고 결국 때가 되면 된다. 그러니까 천천히 다 기다리는 그때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양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적 개념이죠. 그에 반해서 상인이 조상인 우리 서양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비옥한 땅이 있었나요? 그들은 전쟁하기 바빴죠. 어쨌든 유럽이라는 대륙 자체가.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있었지만 그들은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죠. 목초지를 찾아서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리고 염소나 양들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그런 가축들이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말라서 드라이해지고 사막화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풀을 찾아서 또 떠나야 되는 거죠. 떠나야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중요합니다. 낮과 밤도 중요하죠. 떠날 때 어느 지점을 제대로 알고 시간을 계산해서 빨리 가야지 밤에 추운데 길바닥에서 얼어 죽지 않고 야생동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한낮도 마찬가지고요. 1년에 대한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굉장히 유한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을 아껴 쓰고 더 효율적으로 쓰고자 했습니다. 상인들의 마인드와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양인들의 언어에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또한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상대적으로 우리 동양의 사람들보다는 더욱 정립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 그들의 타고난 그런 지리적 배경,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언어, 그 중에서 대표되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영어는요. 특화된 시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이렇게 명제를 던지는 것이죠. 시간은 어디서 어떻게 정할 것인가.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 가보죠. 누군가가 시간을 커터칼로 절대적으로 확 여기까지는 과거고 여기까지는 미래고 여기까지 현재라고 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정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철학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 중에서도 time이라는 거는 고집 보충물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추상 명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추상적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시간은 추상적인 물질입니다. 그렇죠? 추상적인 대상입니다. 명사 중에서도. 자, 한번 가봅시다. 제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시제 1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뭐가 있는지 우선 알고 갑시다. 1번 기본, 2번 완료, 3번 진행. 제가 진행 ing 말고 동작을 쓰자고 했죠. 동작 시제라고 표현하자. 같은 말로 씁시다. 그리고 마지막 4번 완료 진행 또는 완료 동작. 자, 여기까지입니다. 기본 완료 진행입니다. 이게 우리가 익히 배웠던 건데요. 하나씩 가보죠.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시간은요, 현재를 기점입니다. 당신이 지금 존재하는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현재입니다. 그렇죠? 현재를 즐기라. 현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언제가 중요할까요? 언제가 가장 중요할까요? 미래가 중요할까요? 과거가 중요할까요? 아니죠. 현재가 중요합니다. 왜? 과거에 쌓인 산물이 바로 현재고요. 그리고 현재가 바탕이 돼서 미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서양인들은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water under the bridge예요. 지나간 다리 밑으로 지나간 물이란 말이죠. 흘러갔으니까 세월처럼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스럽고 현재를 즐기려고 했습니다. 서양적인 자유적인 사상도 바로 여기서 시제에서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미래 역시도 밝은 미래를 꿈꾼다고 하지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죠. 그냥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합리적 사고의 바탕을 두고 현재가 내가 올바르게 살고 하면 결국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가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 다음 미래가 중요했고 과거는 제일 덜 중요했던 겁니다. 자, 시제를 단순하게 과거, 현재, 미래로 따지시면 됩니다. 현재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스탠다드는 현재입니다. 생각을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잘 잡아보세요. 무조건 기준이 되는 건 현재 시점입니다. 이 현재를 기준으로 역행하는 것, 거슬러 가는 것은 과거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미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세 가지를 바로 기본 시제라고 합니다. 기본 시제는 바로 단면 시제. 라고도 표현합니다. 단면 시제. 자, 단면이 뭐냐면요. 이걸 바로 영어로는 cross section이라고 합니다. cross section. 뭘까요? 사과를 예로 들겠습니다. 당신 눈앞에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를 반으로 똑 쪼개 보십시오. 칼로. 그럼 단면이 나오죠. 이 단면에 대한 게 정확히 이 기본 시제입니다.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단면을 보십시오. 단면만 바라보십시오. 단면을 보고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 사과가 몇 센치 두께로 뒤에 얼마만큼의 부피로 얼마만큼의 질감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단면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죠. 제 말 맞습니까? 입체적인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3D 입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면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이죠. 평면. 즉 2D입니다. 2D.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점이 한없이 연결된 선입니다. 그러니까 2D죠. 2D. 이 단면만 보고 뒤에가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투시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면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기본 시제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예상도 하면 안 됩니다. 기본 시제, 즉 단면 시제를 다룰 때는 크로스 섹션, 말 그대로 사과를 딱 쪼갰다고 생각하시고 이 단면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어떤 질감과 그 어떤 시간과 그 어떤 예측 가능한 그 어떤 범주도 느끼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내 눈앞에 나와 있는 그 팩트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시제를 단면 시제라고도 하고 또 팩트 시제라고도 합니다. 즉 사실에 입각한 시제란 뜻입니다. 보십시오. 단면만 보이지 않습니까? 단면만 보이니까 그 이상은 어떤 것도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에 기반한 시제라는 뜻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시죠 한번. 자, 그래서요.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뚝뚝뚝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바로 기본 시제는 이겁니다. 바로 이 단면. 지금 당신이 공부하는 이 단면을 자른다 생각하시고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생일이 2019년 11월 11일이었다면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하고 있었는지. 자, 과거 그 순간, 그 단면. 그리고 미래를 설정해 보십시오. 내일이 당장 수능 날이라고 칩시다. 수능 아침 9시 55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순간의 단면을 그려 보십시오. 바로 이게 바로 단순
시제이자 기본 시제이자 팩트 시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질감이 느껴지시나요? 질감이 안 느껴지죠. 그냥 그 단면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는 말 그대로 스터디로 해보죠. 스터디. 과거 시대는 studied. 미래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study.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이 기본 시제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나머지 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한다, 공부했다, 공부할 것이다. 미래라는 건 사실 없어요. 제가 조동사 저번 시간에 조동사 파트 할 때 얘기 드렸죠. will은 무엇의 표현이다? 미래 시제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will 자체가 할 거라는 의지거든요. 의지. 의지라는 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개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영문법을 말할 때 그냥 의지의 표현을 미래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시제 자체도 미래까지로 넣어버린 거죠. 사실은 미래 시제라는 것 자체가 학자마다 분분합니다. 이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다 will 자체가 의지의 표현인데 의지가 바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즉 미래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미래라는 시제를 굳이 끄집어내서 공식화 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학자마다 분분합니다. 의견이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제가 최대한 거스르지 않고 쉽게 머리에 넣어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알기 쉽게 새쌍으로 배울 겁니다.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미래. 그래서 3 곱하기 4는 12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 한 장에 모든 시제가 다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공식 아시겠죠? 자, 또 가봅시다. 그러면 기본 단순 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2번 시제는 무엇인가요? 완료 시제입니다. 이 완료 시제라는 게 무엇이냐? 자, 좀 지우고 계속 지웠다 썼다 해볼게요. 여러분들 눈 어지러우시니까 제 글씨도 엉망이고요. 자, 완료 시제란 무엇이냐? 이 완료라는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문법책 보면요, 완료 또는 경험 여러 가지 말을 주저리 해놨어요. 자, 근데 이 경험이든 완료든 이 말 자체가 하나로 통일하는 관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중구난방식으로 이 have pp라는 공식은 이것도 내포하고 저것도 내포하고 그렇다더라. 그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영역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이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경험이라고 정확히 이해하시면 안 되고, 어떤 거냐면 완료라는 것은 정확히 이겁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죠. 지금 현재가 기준입니다. 또 스탠다드는 현재입니다. 이 완료라는 말은 말 그대로 끝났다는 뜻이 포함된 겁니다. 끝나다. 완료되었다. 이 그 글자 그대로입니다. 완료되다. 그러니까 현재 제가 예를 들면 study를 예를 들죠. 지금 단순 시제로 제가 I study English라고 했다면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질감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팩트인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주관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완료 시제는 질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 사과가 있습니다. 다시 단면을 자르세요. 단면을 잘랐죠. 단면을 잘랐는데 단면을 자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완료 시제, 즉 질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걸로 바뀝니다. 그냥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이 말이 아니라 나는 공부하는 중이다 또는 공부해오고 있다 라는 질감으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요렇게 스펙트럼이 생긴 겁니다. 자, 스펙트럼. 여러분 분광기 돌려서 옛날에 이거 뭐 태양을 본다든지 무지개를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타나죠. 그겁니다. 완료 시제 그래서 스펙트럼 시제라고 그럽니다. 범위가 생긴 거예요. 범위, 레인지가. 현재를 기점으로 현재 완료되어도 되고 현재 아직 완료 안 되고 계속 진행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 현재보다는 조금 더 과거, 그러니까 언제부터는 모르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려면 적어도 1분 전이든 1초 전이든 10분 전이든 1시간 전이든 어쨌든 공부를 시작했어야 되는 순간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철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현재 완료라고 이름 만약에 붙인다고 칩시다. 그럼 현재 완료되려면 과거 이미 시작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과거 어느 시점을 설정하는 그 순간
지금 현재가 포함되는 개념이니까 뭐가 되죠? 범위가 설정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로 드래그해서 커서를 지정하듯이. 그렇죠? 작업 영역을 설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완료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라는 것은 현재를 양쪽에서 잡아 뜯은 거야. 사과를 단면을 잘랐어. 사과 단면 양쪽을 쫙 잡아 뜯어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실처럼 늘어지죠. 그게 바로 완료 시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스펙트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안에 질감이 생긴 겁니다. 한국말로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왜? 질감이 느껴지시죠? 해오고 있으려면 지금 해오고 있다는 말 자체가 현재가 포함됐죠. 완료가 돼도 되고 완료가 안 돼도 됩니다. 그냥 해오고 있다라고 표현하십시오. 그럼 과거 어느 순간 시작하는 겁니다. 해볼게요. 공식은 have pp입니다. have에다가 study의 pp 형태, 즉 과거 분사 형태를 달아보십시오. 뭡니까? 그래서 이건 외우는 겁니다. studied have studied라는 공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I have studied가 되는 겁니다. 나는 공부해오고 있다. 자, 그럼 공부해오고 있다도 되고요. 그러니까 충실하게 완료를 끝내려면 공부를 해온 상태를 가지고 있다. 즉 공부를 마쳤다라는 뜻도 됩니다. 어렵죠? 여기서부터 약간의 개념이 어려워집니다. 완료라는 말 자체가 끝났다라는 의미도 되고, 그러니까 완료된 것도 되고 해오고 있다도 됩니다. 둘 다 되는 거예요. 뜻이 두 개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파악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I have studied라 하면 뜻이 두 가지입니다. 공부를 해오고 있다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나는 공부를 마쳤다, 막 마쳤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과거 완료를 보자. 그러면 이 have pp에서 자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공식을 제가 미리 적어드릴게요. 헷갈리지 않으시게. 현재 완료가 have pp면 have studied라고 했으면 과거 완료는 뭘까요? 과거를 잡아뜯으면 뭘까요? 이 have만 had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had studied. 여전히 pp입니다. 그럼 미래는 뭐가 될까요? 미래는 무조건 will이라고 그랬죠. will have pp입니다. studied. 아시겠죠? have pp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과거로 가면 have를 had로 바꿔주면 되고, 미래로 가면 요 have 앞에 will만 달아주면 됩니다. 쉽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존의 현재가 되면 되는 겁니다. 현재에서 출발하십시오. 현재 완료. 자,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철학적인 개념만. 현재와 현재 순간에 양쪽에서 잡아 뜯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어느 순간부터 시작되는 스펙트럼이 설정되죠. 과거 완료는 과거 어느 시점에 시작해서 과거 어느 시점에 끝난 걸 얘기합니다. 자, 마치 작년에 수능을 쳤다면 작년 11월 11일에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능을 쳤다고 생각합시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 11일 당일에. 이게 바로 과거 완료인 겁니다.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I had studied 이렇게 하면 이 뜻이 되는 겁니다. 미래도요. 내일이 11월 11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난 내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험을 치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I will have studied 하면 되는 겁니다. 미래를 설정해서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거죠. 그 영역에 그 시간대에 나는 이거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어렵지 않죠? 자, 개념만 하나하나 잡아 들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진행 시제입니다. 그 다음은 진행입니다. 기본 시제 다음에 완료 시제가 반드시 오고 그 다음은 반드시 진행이 와야 됩니다. 진행, 제가 일본의 잔여물이라고 했죠. 진행이란 말보다는 동작이란 말이 더 어울립니다. 왜? 진행 동사는 없지만 동작 동사가 있거든요. 동작 동사, 상태 동사. 그때 동작 동사가 바로 이 ing입니다. 동작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겁니다. 진행이 되는 공식 자체가, 소위 일본의 영문법 자체가 비동사 플러스 ing입니다. 사실은 이거 자체가 분사거든요. 현재 분사. ing는 현재 분사고 pp는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일본인들은 이 분사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백몇십 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pp라느니 ing라느니 붙여서 have 더하기 과거분사, 비동사 더하기 ing라고 해가지고 공식화 시켜버린 겁니다. 실제로는 뭐였다? have 조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비동사 다음에 현재분사,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분사거든요. 분사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품사로 따지면 굳이 꼽자면 형용사에 해당합니다. 형용사. 꾸며주는 말이죠. 상태를 묘사해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해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시제 파트니까 여러분이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헷갈리시고 어려울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림이 하나로 맞아떨어지기 시작하시면 무릎을 탁 치시게 될 날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진행. 이거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중학교만 졸업하면 다 할 줄 압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은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유일하게 시제 중에서.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하고 있는 중이다. 쉽죠? 자, 해볼게요. 현재 진행 어떻게 할까요? I am study에다가 ing 붙이면 되죠. 비동사 플러스 ing. 나는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과거 완료는 뭘까요? 과거 진행은 뭘까요? 이 비동사만 과거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I was studying.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will로 시작한다 했죠? will, 조동사가 더해졌으니까 조동사 하면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옵니다. 법칙입니다. will be studying. 이거 틀린 사람 없을 겁니다. 그쵸? 나는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다. 공부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그래서 이 진행은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화살표를 한쪽으로 그리는 거죠.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은 내가 지나가는 그 현재 진행하면 현재를 관통하고 있고, 과거라면 과거를 관통하고 있고, 미래 진행이라면 미래를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역동감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화살표가 진행 방향으로 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완료가 되었다면 멈춰야겠죠. 근데 진행은 멈춘다 안 멈춘다? 멈추는 게 아닙니다. 시제 자체가 진행형을 쓰는 순간 당신이 듣는 순간 말하는 순간 뭘 느끼셔야 되느냐? 아, 역동적이구나.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이 시간에 이 스펙트럼을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이 위에서는 제가 어떻게 드렸죠? 양쪽으로 잡아 뜯으라고 그랬죠. 양쪽으로 다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스펙트럼이 생긴 겁니다. 원래 있던 단면 시제는 이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요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진화된 겁니다. 기본 시제 이렇게 하나, 둘 단면만 있는데 완료 시제로 하면서 이 단면들을 좌우로 잡아 뜯은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커서 영역이 지정되듯이 이렇게 영역이 지정된 겁니다. 바로 레인지, 범위가 생겼죠. 스펙트럼이 생긴 겁니다. 이게 완료 시제라면 오늘 지금 세 번째 하는 진행 시제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간 이 순간, 이 단면, 이 기본 시제인 단면을 꿰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through, 지나가는 겁니다. 관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중, 완료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뭐죠? 완료가 된 겁니다. 완료된 거, 이거는 완료 안 된 거.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거. 그러니까 여전히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죠, 결과가. 그래서 완료는 이미 결과가 보이죠. 그런데 이 진행은 결과가 있다 없다? 결과가 아직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가 보이는 이것은 이미 인생에서 뭐가 됩니까? 결과가 있으니까 뭡니까? 경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너 파리에 가봤니? Have you been to Paris? 말 그대로 이미 결과가 나와 있잖아. 갔으면 간 거잖아. 과거에 어느 시점에. 그쵸?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가본 적 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경험을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 완료라는 것 자체가 결과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고, 결과가 이미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이미 내 인생에서 결과가 나온 일들, 시험 성적표 이미 나왔잖아. 과거에 내가 중간고사 몇 점 나왔잖아. 이미 경험이 된 거죠. 내 인생에서 경험이 된 겁니다. 결과 이꼴 경험인 겁니다. 근데 진행 형태는 아직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지.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완료 시제를 얘기하면 경험. 항상 문법책마다 이 경험이란 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경험을 표현하는 방법은 have pp인 겁니다. 이걸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have가 일반 동사로 얘기하면 가지다잖아요. 갖는다. 뭐를 가지는데 이 완료된 이게 과거분사거든요. 분사라는 자체가 형용사라 그랬죠. 형용사라는 말 자체가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미 완료된 상태, 공부를 완료한 그 상태, 스터디드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경험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완료와 진행을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완료와 진행은 서로의 라이벌입니다. 서로 라이벌입니다. 결과가 있고 결과가 없고 결과가 있으니까 경험이 있는 거고 결과가 없으니까 경험이 아직 없는 겁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내가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결과가 안 난 거예요. 내 인생이 똥인지 된장인지는 끝이 나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끝이 났다면 이미 완료를 얘기했을 거고 내 인생 쫑 났어? 그러면 결과로 얘기할 겁니다. 그럼 have pp를 써서 완료 시제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하실 때. 근데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난 여전히 아직은 별 볼 일 없는 빈털털이지만 내가 열심히 살고 있으면 언젠가 부자가 될 거라고 난 생각하고 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난 여전히 I'm still studying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아직 공부 안 끝났어. 공부 계속 하는 거야.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쵸? 그런 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쉽죠. 자, 마지막. 그럼 마지막까지 이제 가봅시다. 마지막은 이 두 개, 서로의 라이벌을 짬뽕시킨 겁니다. 자, 저는 제가 여자분들이나 여자 학생들을 다 얘기할 때는 절대 이 얘기를 들지 않지만, 남학생들이나 애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제가 이 예시를 꼭 듭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드래곤볼 보셨죠? 손오공이 나오고 베지터가 나오고 초사이언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제가 왜 뜬금없냐면 이 말을 들으실 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죄송합니다. 이 만화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손오공인이 하는 얘기를 한 번쯤은 안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중국에 있는 서유기에서 따온 거지만 일본의 만화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만화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걸 안 본 남자들이 없어요. 지금 거의 제 나이 때라면. 저는 이걸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완료가 손오공이고 여기 진행이 베지터다. 손오공과 베지터는 라이벌 관계입니다. 우주에서 제일 강한 두 사람이 라이벌 관계인데 더 강한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합체를 합니다. 그럼 라이벌끼리 합체를 했으니까 그 얼마나 강해질까요? 합체 버전이. 이런 겁니다. 최종 완료 형태입니다. 최종 끝판 대장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최종 끝판 대장. 그러니까 모든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시면 맨 마지막 스테이지에 나오는 마지막 최종 보스가 바로 이 완료 진행이라는 최종 진화의 형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이 완료랑 진행을 그냥 그대로 섞은 거예요. 더하기 한 거예요. 산술적으로든 피지컬하게든 물리적으로든 그대로 섞은 겁니다. 보여드리죠. 공식이 이겁니다. have been ing. 자,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have been ing, have been ing, have been ing, have been ing. have been ing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은 have been ing부터 해죠. studying입니다. 자, 뜻을 먼저 해석해 드릴게요. 두 개를 섞었어. 자, 완료는 해오고 있다. 진행은 뭐라고 했죠? 하는 중이다. 자, 섞어보십시오. 뭐가 됩니까? 제가 가져올 말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해오고 있는 중이다. 되시죠? 뜻이 뭐라고요? 해오고 있는 중이다. 느껴지시나요? 해오고 있는 중이다.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이 중간에 빈이 겹쳤죠.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보이나요? have 플러스 pp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ing. have 플러스 pp, 비동사 플러스 ing를 이렇게 섞은 겁니다. have 플러스 pp,
비동사 플러스 ing.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얘가, 이 빈이라고 하는 얘가 바로 중간에 겹친 거죠. 그래서 빼박 중간에 무조건 빈이 나오게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학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 공무원 시험 영어 이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요. 공무원 시험 문제 이 문제 나옵니다. 노량진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혹시 이 문제 놓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한 문제씩 나와요. 무조건. 완료 진행 강사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거 얘기하시거든요. 강의하실 때. 이 완료 진행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꼭 외우시면 됩니다. 무조건 빈이 있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빈이 있는 것이 바로 최종 끝판왕 형태입니다. 빈이 나오는 건 시제에서 이거밖에 없어요. 원어민하고 얘기하는데 원어민이 빈이라고 중간에 뭘 얘기한 것 같다. 무조건 완료 진행으로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라? 해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맨 끝에 있는 본동사, 주연급의 주연 동사만 제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뭐 하고 있는지는 이 동사가 뜻이 달려있으니까요. 그쵸? 공부하고 있으면 공부해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두 개가 섞였다는 거.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중간에는 반드시 빈밖에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치링이죠. 자, 그럼 과거 완료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이 have를 had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had been ing죠. 미래는요. will이잖아. will have been ing입니다. 쉽죠? will만 더한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현재가 기준이 되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과거로 가면 앞에 있는 조동사, 이게 다 조동사의 형태를 취하는 거거든요. 조동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제를 배우기 전에 조동사를 먼저 배우고 오라고 한 겁니다. 제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 have도 조동사의 일종입니다. 학자마다 분분합니다. 서점에 가면 책들이 다 천차만별이야. 이 책을 쓴 사람의 수준조차도 다 천차만별입니다. 수준이 많이 높은 사람이 쓴 사람도 있고요. 책을요. 수준이 적당히 높은 사람이 쓴 사람도 있고 영어를 잘 모르는데 저처럼 이렇게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영어로 책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천차만별이라 보는 눈이 달라. 근데 책은 경향은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이런 have도 조동사로 보자. 왜? 뒤에 있는 이 본동사, 물론 제가 여기는 이것들은 분사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어쨌든 분사라고 얘기했지만, 앞에 나오는 얘들이 뒤에 나오는 얘들의 의미를 가지고 보십시오. 이 본동사 study라고 하는 거, 그렇죠? studied. 이 본동사의 역할을 하는 걸 보조해주고 있지 않느냐? 얘 때문에 이렇게 보조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얘들을 조동사로 보자. 얘들을 조동사로 보자 하는 개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조동사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오시면 쉽습니다. 조동사는 뭐다? 보조할 조자. 뒤에 나오는 진짜 배기들, 진짜 주연을 보조해주는 겁니다. 바로 앞에 위치하면서.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보조할 조자의 이 동사가 과거로 가면 이 진짜 본동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인인데 어디 양반집 양반이 함부로 나다녀요. 밑에 종놈 시키지. 그쵸? 이 앞에 있는 놈이 종놈입니다. 종놈. 얘는 주인이고. 마트 뭐 사러 가면서 주인이 움직입니까? 운전기사나 종이 가죠. 말 그대로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차를 타고 과거로 가든 미래로 가든 하면 이동을 해야 돼. 그럼 뭐가 생겨야 돼? 필연적으로 이동하는 불편함이 생기죠. 주인이 되는 주연급은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연기를 해야 될 때 연기만 하면 돼. 조연들이 가죠. 조연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동사 역할을 하는 얘들이 위치가 have였다면 지가 과거로 가서 had로 바꿔주고, 그쵸? 이렇게. 비동사였다면 비동사의 과거 was나 were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것도 have였으니까 had로 바꿔주고. 미래로 간다면 미래 조동사 또 있잖아. will이 생겨주는 겁니다. 다 will 보십시오. 다 조동사 하잖아. 이해되시나요? 저가 지금 바라보는 이 영어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까지는 여러분들 시간이 꽤 걸리실 거예요. 그걸 당장 여러분들께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 강의는 어떤 쪽으로 가치가 있다? 공부의 맥을 잡기를 원하는 사람들, 영어를 한 번도 공부 안 해본 사람, 또는 공부를 했는데
내가 10년이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영어에서 헤매는 사람들, 그럼 영어의 길에 빠진 거예요. 미로에 갇혀서 못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레벨을 못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길라잡이가 있어야 됩니다. 아, 자, 여기로 나와야 돼. 거기 실패작이야. 거기 가면 안 돼. 1위로 나와야지 함정에 빠지지 않고 길로 나갈 수 있어. 제 강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왜? 제 강의는 맥을 잡아주는 역할을 강하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혼자 독학으로 문법적을 펴보십시오. 산은 산이요, 바다는 바다입니다. 보이는 것들이 전부 글자 아니면 여백이죠.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라 이 말입니다. 한자어로 돼 있죠. 요즘 나오는 책들, 근간 20년 나온 책들은 여전히 한자어들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품사라는 것 자체부터가 한자어입니다. 그렇죠? 이걸 해독해주고 풀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리고 이런 그 블로그에다 강의를 올립니다.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저 역시도 저만의 독자적인 이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이유가 교착 상태에 빠지신 분들은 길라잡이가 필요합니다. 이 영어의 끝을 본 사람들, 이 영어의 끝, 마스터의 길을 한 번쯤 가본 사람들, 그래서 이 탈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내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영어를 독해하는 해례본 같은 지도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 머릿속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영어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순서 하나 틀리지 마시고요. 제가 강조하는 거 그 숨결 하나 틀리지 마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복습하고 오늘 강의 끝내죠. 오늘 강의는 좀 일찍 끝내야 되겠네요. 시제는 무엇이다? 시간을 나타내준다. 자, 진화의 단계. 영어가 3가지 분류법을 지나면, 동사가 3가지 분류를 지나면 왼쪽으로 진화를 가서 조동사 시제 법태일치로 진화를 합니다. 1000년 넘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시대 흐름에 어쩔 수 없이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가 태어나니까 4대 준동사라고 하는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걸 저는 입양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난 시간부터 지금 며칠 동안 계속 하는 것들은 다 왼쪽으로 간 진화의 형태입니다. 영어가 1000년 동안 진화를 하면서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 순서를 보여주고 그 단면을 보여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조동사부터가 시작이다. 조자는 무슨 조자다? 보조할 조자. 본동사, 즉 주연이 되는 주연은 보조하기 위해서 조연이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그 영화의 감초 역할을 하죠.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유쾌한 영화, 슬픈 영화, 조연들이 결정하는 요일이 많아요. 그쵸? 성동일 같은 배우는 얼마나 유쾌합니까? 그 사람의 그 입담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웃고 울고 즐기고 하지 않습니까? 조연이지만 주연 같은. 자, 그게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뭘 결정한다 그랬죠? 톤을 결정한다 했죠. 톤이 높고 낮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톤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의 영역이 있으면 강한 톤. 그리고 한 단계만 거꾸로 벗어던지면 바로 가정의 영역, 추측의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현실과 추측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동차 같은 트랜스포터가 뭐라? 조동사. 조동사가 있는 것은 바로 추측과 가정의 영역을 얘기하고 조동사가 없는 것은 바로 팩트의 영역, 즉 현실의 영역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조동사가 없는 것은 톤이 높을 수밖에 없죠. 팩트를 얘기하니까. 조동사가 있는 것들은 무조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보다는 톤이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죠. You are a victim. 이건 너 피해자야. 너 희생자야.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강하게 어조로 얘기하겠죠. 희생자와 가해자가 명확할 때 법정에서. 그렇죠? 그런데 아직 결론되지 않았어. 판결이 나지 않았어. 여러분, 이자가 범인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자가 범인임이 틀림없습니다. must be거든요. must. 조동사를 썼어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느끼시기에는 어감이 굉장히 강하게 들려서 이게 굉장히 센 게 들리겠지만 아까 현실로 얘기한 you are the victim 이거보다 더 강할까요? 약할까요? 더 약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팩트니까 100% 확신으로 얘기하는 거라면 추측의 영역으로 조동사를 쓰는 순간 100%보다는 적다는 거죠. 가정입니다. 다음은 1%라도 가정이 있는 거죠. 그가 범인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요. 0.1%의 확률로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 확률도 있다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만큼 확신을 하지만 99.99% 확신해서 얘기하는 것일 뿐 0.00001%는 아닐 수도 있지. 이것이 바로 추측의 영역으로 쓸 수 있는 조동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ust부터 may, might까지 제일 낮은 단계까지 조동사는 바로 이 톤을 결정하는 가정의 영역, 추측의 영역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방향타를 지면 손기술이 들어간 거라 그랬죠. 조동사가 손기술입니다. 추측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발기술, 이 오늘 배웠던 시제입니다. 왜? 조동사에는 시제가 없거든. 제가 강조했죠. 조동사 포인트 뭐라고요? 조동사 시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한국 영어에서 어떻게 가르쳤다? can의 과거는 could. 그렇죠? may의 과거는 might. 그렇죠? shall의 과거는 should. will의 과거는 would. 가르쳤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뜻도 있어요. 원어민한테 물어보세요. 20, 30% 그런 뜻으로도 쓰지만, 과거 형태로도 쓰지만, 더 많은 경우, 7, 80%의 대개의 경우는 어떻게 쓴다? 추측의 영역으로 쓴다고 그랬죠. 가정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절대로 I can do it, I could do it 뜻은 똑같은 거지. 나는 할 수 있다, I could do it은 나는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중학교 수준의 영어예요. 아시겠죠? 원어민하고 대화하실 때는 현재 내가 이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원어민이 you could go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너는 갈 수 있었어? 이렇게 해석할 겁니까? 지금 말하는 순간이 현재인데? 그러면 멘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야? 얘 원어민인데? 틀릴 리가 없는데? could라는 거, can이라는 이 조동사는 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약한 추측으로 얘기한 거죠. You can go, 너 갈 수 있어. You could go, 너 갈 수 있을걸? 이 정도 차이입니다. 시제를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조동사에는. 그러니까 발기술은 오늘 시제에서 바로 비로소 발기술, 마지막 모터를 달아야 됩니다. 추진력, 시간에 대한 개념이 조동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뒤에서 붕, 조동사 플러스 시제. 이 꼴 어디로 갈 겁니다. 이게 바로 가정법이죠. 아시겠죠? 가정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 시간이 바로 여기다가 달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10 시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기본 시제, 즉 단면 시제라고 말씀드렸죠. 사과 단면을 보듯이 절대로 질감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 완료 시제는 이 단면을 좌우로 잡아 뜯은 거라는 거. 잡아 뜯었으니까 뭐가 느끼시죠? 질감이 느껴진다는 거. 질감. 그래서 스펙트럼 시제라고 했죠. 이거는 크로스 섹션이라고 했습니다. 크로스 섹션 시제. 단면 시제. 이거 스펙트럼 시제. 진행 시제는 뭐다? 말 그대로 화살표가 관통하고 있다. 관통하고 있다. 관통하고 있다. 스피어입니다. 스피어. 창 시제입니다. 관통하는 시제. 스피어. 창으로 푹 찌르는 겁니다. 영어로 impale이라고도 하죠. impale. 팍 찌르는 겁니다. 포크로 훅훅 찌르듯이 관통하는 겁니다. 이 시제를 느끼셔야 됩니다. 이 그림대로 이 시제를 느끼셔야 됩니다. 하고 있는 중이다. 중이니까 관통하고 있죠. 관통하고 있죠. 마지막 이 두 개가 합친 것이 완료 진행이다. 그러니까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햇빛 ing, 햇빛 ing. 그러니까 해오고 있다, 중이다. 해오고 있는 중이다. 해오고 있는 중이다. 해오고 있는 중이다. 해오고 있는 중이었다. 해오고 있는 중일 것이다. 한다, 했다, 할 것이다. 해오고 있다 또는 막 다 완료했다. 해오고 있었다. 마무리했다. 과거에서 마무리했다. 미래 어느 시점 시작해서 어느 시점에 완료할 것이다. 그리고 하고 있는 중이다. 해오고 있는 중이었다.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해오고 있는 중이다. 해오고 있는 중이었다. 해오고 있는 중일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돼 있고 화살표가 이렇게 합친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거. 이렇게 질감이 느껴지고 관통하는 거. 질감이 느껴지고 관통하는 거. 느껴지시죠?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시제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제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강의 보시고 연락 주시고요. 제 영상이 저도 지금 퇴근하고 만드는 건데 목소리가 좀 잠기네요.
많은 사람이 보면 좋겠지만 그건 큰 욕심 갖고 제가 뭐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제 생업이 있는 미국에서 생업이 있는 의사일 뿐인데 이 강의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동안 가르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잖아요. 넘는데 제 인생에서 이제 정말 수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을 가르쳐 왔습니다. 수십 년간. 제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아직 40도 안 됐고 30대긴 한데 나이에 비해서는 저는 분명히 제가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가르쳐 왔다고 자신합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스스로도 열심히 연구해보고 많은 책을 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제 나름대로 지식의 도매상이 되자, 적어도 소매상은 돼보자 라는 의지로 공부했던 것들을 지식 대방출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이니까요. 분명히 영어에 대한 지식이 아니면 영어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 미국에 많습니다. 미국에 산다고 절대 영어 늘지 않거든요. 다 물어보십시오. 그쵸? ESL 클래스에도 다 갈급한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이 찾아오십니다. 다 이해합니다. 정말로요. 그분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도 다 이해하고. 하물며 한국에 있으신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다만 한국이 더 좋은 이유는 한국에는 학원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 인강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사라졌지만 외국에 있으면 인강 들을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국 사람들, 옆에 사람이 카페에서 영어 공부하고 있으면 나도 해야 되나? 한국 취직해서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누구나 다 영어 공부를 하고 진급을 할 때도 영어 시험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분위기가 생기니까 영어 실력의 정체가 덜할 텐데 오히려 미국에 사는 분들, 외국에 나와서 사는 분들은 더 영어가 안 납니다. 왜? 가르쳐줄 스승이 없거든. 유튜브가 아무리 좋다 한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수많은 선생님들이 유튜브 강의를 하지만 유튜브가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실강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강 중에 더 으뜸이라 믿어지는 그룹 과외, 또 더 소수 1대1 과외보다 더 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화면에 두고 비대면으로 하는 진료가, 그러니까 virtual 진료 같은 게, 제가 의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실제로 진짜 환자를 보고 하는 진료만큼 효과적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로요. 정말로. 화면을 보고 이 사람이 여기 반점이 났네? 그 반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비대면 진료가 실제보다 나을 리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강들이나 모니터를 통해서 하는 이런 강의가 절대 실강을 따라잡을 수 없고, 그리고 그것 또한도 또 사람이 적은 수의 소수 과외, 또 개인 과외를 절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 이해합니다. 이런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꺼이 배우시겠다면 저와 같은 이런 유튜브 강의를 정말 적절히 이용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 길을 끝까지 가본 사람들이 세상에 곳곳에 존재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방법이 있으니까 다 제가 도제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스승에 따라서 다 막 방법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실 분들은 저처럼 하시고 제 것도 보시고 딴 사람 영어도 보실 거면 적재적소에 잘 자기가 뭐가 모자란지 잘 파가신 다음에 그 모자란 부분은 잘 채워 넣기를 바랄게요. 다 할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코로나 시대에 건강 유의하시고 면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조동사와 시제를 끝냈으니까 마침 손기술 발기술이 끝났습니다. 그럼 마지막 완성품이 나와야죠. 완성품이 바로 가정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조만간에 가정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정법 어렵죠? 무조건 외우라고 하면 무조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동사와 시제를 이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가정법은 쉽게 제가 이해시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만 믿고 제 강의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늦은 밤까지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